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속보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수처 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 2명의 진술과 압수수색 기록도 공수처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겁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파일과 실명 판결문 등 사주 의혹 자료들이 손 검사에게서 누군가에게 전송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손 검사 밑에서 일하던 성모 검사와 A 검사가 고발장과 함께 전송된 실명 판결문 관련 혐의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판결문의 접속 기록 관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성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 2담당관, A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연구관이었습니다. 특히 A 검사는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도 연루돼 징계를 앞둔 인물입니다. 검찰은 송 검사와 함께 이들 후배 검사 2명도 공수처에 모두 이첩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관련 기록들을 함께 공수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송 검사의 지시나 동의하에 고발장 작성과 유통 등에 관여했는지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틀 전 두 검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두 갈래로 진행되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이제 공수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민관 공동사업이었던 대장동 개발에서 사실상 관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실권을 쥐고 사업을 주도했는지 짐작할 만한 행적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그 구체적인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2010년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씨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직함은 본부장이었지만 사장보다 위세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사장한테도 뭐 사장 돌아와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유동규랑 조금 마찰이 있으니까 그분을 또 사퇴하고 하고 유동규 한마디면 다 그때는 모든 게 다 통하던 시절이에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간 2018년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도시개발공사의 이 관계자는 그의 씀씀이나 행동이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휴지폰 썼고 그리고 개인 카드는 아예 안 썼고 모든 걸 갖다 현찰을 썼죠. 500씩은 항상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시의원들에 대한 접대도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맨날 애들 데리고 가서 술 먹고 뭐 그런 거 엄청 했죠. 그때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유동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에 배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동규 방을 풀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밖에 없었어요. 유동규가 엄청나게 그 정민영이는 자기랑 동급 정도로 그렇게 대우해줬어요. 네. 정민영이는 반바지 입고 잘쓸에 빡빡빡 출퇴근하고 다녔어요. 대장동 사업 이익의 공사 몫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일부 공사 직원들의 당시 지적도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오늘도 일부 취재진과 만나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성추문과 갑질 논란, 비자 발급 비리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주 몽골 대사관. 이번엔 대사관 소속의 영사가 현지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시도하려 했던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주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영사로 일했던 A씨. 통역사인 30대 몽골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가 몽골인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거짓말을 잘한다며 비하 발언을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외교부에 낸 경위서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 폭력 행위나 강제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는 달랐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추행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나간 또 다른 영사도 A씨가 만취 상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 여성과 약 500만 원에 합의했고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또 한국행을 희망하던 피해 여성의 불법 체류 전력을 알면서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고 비자를 내줬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국정원 출신의 또 다른 몽골 대사관 직원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는 등 해외 공간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사안이 접수가 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또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조치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비위 기강 회의를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일주일째 요일 기준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4차 유행의 정점에 온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적 모임의 기준을 좀 더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양천구의 한 영어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2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또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7일간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하루 평균 26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주간 학생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등교 확대로 접촉이 많아진 데다 학생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한 걸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 하루 확진자 수가 2, 3천 명대를 오가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행 체계를 연장하는 한편 결혼식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이 복잡해 실효성 논란이 잇따랐던 사적 모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지.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가 아니라 중환자 규모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발생자 중심이 아니라 중환자 중심으로 역학 상황을 이해하고 국민의 관심을 갖고 연관성을 갖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홍보하는 단체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홈페이지.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고 독도는 미양쿠르 암초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외판 구글 지도를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틀어져가지고 이만큼 보여진다는 것도 방금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산림청에 등록된 한국무궁화연구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류는 처음이 아닙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해외판 구글 지도를 아무 검토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2년 전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독도 관련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재발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국가기관들은 지도를 전수조사했고 일부 기관들은 현재 오류가 없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해수부와 농림부 소관 기관 등 18곳에서 같은 오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부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사이트가 많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각 부처의 설명인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